여러분, 혹시 중국의 산샤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매년 장마철만 되면 이 산샤댐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거대한 댐에 대해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산샤댐은 과연 안전할까요? 댐이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산샤댐의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보시죠. 산샤댐은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 양쯔강 중류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한국 한자음으로는 삼엽댐이라고도 불리죠. 1994년에 착공해서 2006년에 주요 구조물이 완성되었고 2009년에는 댐 전체가 완공된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규모 토목 공사였습니다. 대체 얼마나 크냐고요? 높이는 무려 181m, 길이는 2335m에 달합니다. 저수용량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390억 톤이고요. 발전 설비 용량만 해도 22,500메가와트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히 크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마치 작은 바다를 육지에 가둬놓은 듯한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댐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대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인 동시에 자연의 힘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야망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댐은 왜 만들게 된 걸까요? 산샤댐 건설은 무려 1919년 순원의 건국방약에서 처음 구상될 정도로 중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장제스와 마오쩌둥 등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염원이었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쯔강에 잦은 홍수 때문입니다. 양쯔강은 예로부터 중국의 젖줄이라 불리며 문명의 발상지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대홍수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안겨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와 1954년 대홍수 때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마을과 도시가 물에 잠기며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죠.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산샤댐 건설의 핵심 동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부족한 전력을 확보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댐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였습니다. 화력 발전에만 의존하기에는 환경 문제와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수력 발전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또한 댐 건설을 통해 양쯔강의 수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대형 선박의 내륙 운송이 용이해져 물류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특히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장쩌민과 주룽지의 주도로 건설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당시 중국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산샤댐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 필요,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탄생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인민의 오랜 고통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이주민만 무려 115만 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은 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부의 이주 정책에 따라 도시로 이주했지만 농업에 기반을 둔 삶을 살던 이들에게 도시 생활은 낯설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새로운 삶에 좌절하여
다시 고향 근처에 개발되지 않은 지역으로 돌아가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주를 넘어 수많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양식과 정신적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는 비극적인 과정이었습니다. 13개 도시와 1,500여 개의 마을이 영원히 물속으로 사라졌고 약 2,300여 곳의 유물 및 유적지가 수몰되는 가슴 아픈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나 유물의 상실을 넘어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고대 유적, 사찰, 민속마을 등이 물속에 잠겨버렸고 그곳에서 대대로 이어져 오던 파촉 지방, 소수민족의 전통 문화와 고유한 생활 양식 또한 영원히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산샤댐 건설로 인해 사라진 문화유산의 가치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피요가 때로는 이렇게 슬픈 역사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개발의 이면에는 항상 이와 같은 희생이 따르며 산샤댐은 그 가장 극명한 사례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희생 위에서 얻은 이득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산샤댐은 건설 초기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안전성 문제였습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면 중국 대륙이 다 잠긴다.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도 돌았었죠. 과연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우려들은 단순한 소문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발생 가능한 위협이었을까요? 첫째, 지진과 산사태 문제입니다. 산샤 지역은 지리적으로 지층 구조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취약성은 댐 건설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댐이 들어서고 막대한 양의 물이 채워지면서 저수량이 강변 지반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은 지층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존의 단층선을 자극하여 지진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댐 건설 이후 주변 지역에서 소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했으며 특히 산사태 발생이 더욱 빈번해졌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조차도 2010년에 산샤댐 건설 후 5,386곳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었고 97곳은 이미 붕괴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댐의 거대한 물이 땅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과학적 예측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댐 자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저수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매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댐 완공 이후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어종이 감소하고 댐 안에 고인 물이 썩어 하류로 흘러내려가면서 양쯔강 하구와 동중국해 해수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댐 건설 이전에는 양쯔강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면서 자연적으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댐으로 인해 강물의 흠이 느려지면서 이러한 자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죠.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업용 폐수 등 각종 오염 물질들이 댐 안에 갇히게 되면서 물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심화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댐 안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류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수질을 악화시켜 하류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염된 물이 동중국해로 유입되면서 해양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전량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생태계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댐 건설은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동중국해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 공급원인 부유, 물질이 74%나 감소하는 등 해양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담수와 부유 물질은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플랑크톤은 해양 생물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그들의 먹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전체 해양 생태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획량 감소는 물론이고 특정 어종의 서식지 변화, 해양 생물의 다양성 감소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다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중국해와 연결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해양 생태계의 변화는 결국 우리 식탁에 오르는 해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양 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샤댐이 가져온 생태계의 불균형은 아직 그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댐 붕괴 우려입니다. 매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때마다 산샤댐 붕괴설이 확산되곤 합니다. 2020년에는 댐 수위가 최고 수위에 근접하면서 이 우려가 더욱 커졌죠. 당시 중국 당국은 댐의 변이가 변형 한도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만약 댐이 무너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대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양쯔강 유역에 사는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겨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침수 피해를 넘어 도시 기능 마비, 교통, 통신 두절, 식수 및 전력 공급 중단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양쯔강 유역에는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와 핵심 기반 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댐 붕괴로 인해 이러한 시설들이 손상된다면 방사능 유출과 같은 더욱 심각한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약 4억 명이 사는 댐 아래 지역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붕괴 우려는 단순히 과장된 소문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과 지질학적 취약성을 바탕으로 제기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중국 정부는 댐의 안전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의 발표만으로는 모든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입니다. 전 세계가 산샤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홍수 조절 능력의 한계도 지적됩니다. 산샤댐은 홍수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건설되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홍수 조절에 한계가 있으며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댐의 방수량을 늘리면 하류 지역 피해가 늘어나고 줄이면 상류의 피해가 늘어나는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댐의 저수 용량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폭우가 지속될 경우 댐은 더 이상 물을 가둘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댐은 방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곧 하류 지역의 인위적인 홍수를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댐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미리 방류를 시작하면 상류 지역의 물난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지역의 홍수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산샤댐이 특정 규모 이하의 홍수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초대형 홍수가 발생할 경우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댐이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샤댐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며 강 유역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홍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댐 건설 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실 공사 의혹, 그리고 소수 민족의 전통 상실 등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댐 건설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윤리적, 문화적인 복합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왜 댐 건설을 강행했을까요? 이는 아마도 장기적인 국익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와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중국 사회에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개발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기록하며 산샤댐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산샤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인 만큼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22,500메가와트의 발전 설비 용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이는 약 15개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맞먹는 전력 생산량이며 연간 1000억 킬로와트시쿠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여 중국 전체 전력 수요의 약 3%를 감당합니다. 이 전기는 중국의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공급되어 그들의 삶을 밝혀주고 급격한 산업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이 전기로 돌아가고 도시의 불빛을 밝히며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기 생산량만으로 댐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엄청난 전기가 그 모든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샤댐이 과연 100년, 200년, 아니 그 이상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댐의 수명은 건설 기술과 관리 방식, 그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댐의 설계 수명은 50년에서 100년 정도이지만 산샤댐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놓인 거대 댐의 경우 그 예측이 더욱 어렵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최첨단 기술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발표만으로는 모든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특히 지진 활동 증가, 수질 오염으로 인한 콘크리트 부식 가능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의 홍수 등은 댐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댐의 안전은 단순히 공학적인 문제를 넘어 환경과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댐이 설계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샤댐의 장기적인 안전 관리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주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산샤댐의 막대한 담수량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390억 톤이라는 엄청난 물이 한 곳에 모이면 지구의 질량 분포가 미세하게 변하고 이는 이론적으로 지구의 자전축과 자전 속도에 아주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샤댐의 물을 가득 채우는 과정에서 지구의 자전축이 약 2cm 정도 이동했으며 자전 속도도 미세하게 느려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아니지만 이 또한 산샤댐의 거대함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지구 전체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인간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산샤댐은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자, 지금까지 산샤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산샤댐은 단순히 거대한 댐을 넘어 인간의 도전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한 자연과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홍수 조절, 전력 생산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환경 파괴, 이주민 문제,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이라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죠. 앞으로 산샤댐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현명한 미래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산샤뎀은 우리에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실어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